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각이라는 도형을 배웠는데, 각이라는 도형은 출발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라는 것은 이 두 반직선의 벌어진 정도, 이것을 각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각을 좌표 평면에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좌표 평면에 반직선이 두 개가 필요한데, 자, 그 중에 이 X축 중에 양수인 부분, 이 반직선을 우리가 앞으로 시초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반직선이란 뜻이고, 시초선은 고정입니다. 고정.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경이 있는데, 동경이라는 반직선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경이 이 위치에 있으면 5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동경이 이 정도에 있으면 이 정도의 각이니까 한 110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경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얘는 180도, 270도보다 작으니까 한 250도. 이렇게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시초선과 동경을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각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경이 같으면 같은 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여기에 멈췄을 때도 같은 동경이 될 겁니다. 그럼 한 바퀴를 돌아서 30도를 더 간 거니까 이럴 때는 30도 플러스 360도에서 390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번엔 두 바퀴를 돌아서 다시 여기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같은 동경이죠. 그렇지만 각으로 따지면 두 바퀴를 돌았으니까 360 곱하기 2를 30도에 더하니까 750도가 될 겁니다. 이렇듯 30도, 390도, 750도는 같은 각인 것입니다. 같은 동경을 사용하니까요.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해볼 텐데요. 자, 30도를 나타낸 동경인데 이번에는 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면 마이너스 360도인데 30도를 덜 간 거니까 마이너스 330도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해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30도에서 거꾸로 한 바퀴를 더 도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690도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30도나 마이너스 330도나 마이너스 690도나 같은 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이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때 n은 정수가 되고요. 알파는 0도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30도나 30도에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더 간 390도나 30도에서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간 750도나 같은 각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30도에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간 마이너스 330도, 또는 30도에서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간, 얘는 마이너스 720이니까 마이너스 690도가 되겠네요. 얘들이 다 같은 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이 중에 0도와 360도 사이에 들어오는 이 30도, 나머지는 이 사이에 들어오지 않죠. 이 30도를 가지고 일반각을 표현을 하는데 3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때 n은 정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00도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각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400도는 0도와 360도 사이에 360을 넘었죠. 그럴 때는 360을 빼줍니다. 360을 빼주면 40도가 됩니다. 40도가 되면서 얘는 0도와 360도 사이에 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40도 알파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때 n은 정수가 되겠죠. 이때 알파가 40도면 즉 0도와 90도 사이면 얘는 일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파를 구해서 알파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으면 2사분면의 각, 알파가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으면 3사분면의 각, 알파가 270도와 360도 사이에 있으면 4사분면의 각, 이렇게 알파를 가지고서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내 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도인데요. 25도는 0도와 360도 사이의 각입니다. 이미. 따라서 그냥 얘가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되고요. n은 정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알파가 25도니까 1사분면이 되겠죠. 0도와 90도 사이니까 1사분면. 자, 다음은 마이너스 130도입니다. 얘는 0도보다 작으니까 360을 더해줍니다. 0도와 360도 사이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더하면 230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230도, 0도와 360도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n은 역시 정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알파가 230도니까 230도는 180도와 270도 사이죠. 따라서 3, 4분면의 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730도인데 360도를 넘었으니까 360도를 빼줘 보겠습니다. 빼면 37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360도가 또 넘기 때문에 또 360도를 한 번 더 빼주겠습니다. 빼면 10도가 되죠. 자, 10도는 0도와 360도 사이에 들어오니까 10도가 알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되고요. n은 정수가 되고요. 알파가 10도니까 0도와 90도 사이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각을 일반각으로 고칠 때 360도보다 크면 360을 빼주면 되고요. 0보다 작을 경우에는 360을 더해서 0도와 360도 사이에 들어오도록 알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360도보다 클 때는 360을 빼는 거고요. 0도보다 작을 때, 즉 음수일 때는 360도를 더합니다. 그래서 0도와 360도 사이에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하면 알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